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해 청주공항의 이용객은 458만 명으로 이 추세라면 곧 연간 6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주공항의 인프라는 초라하기만 한데요. 이 두 개의 공항 활주로는 짧고 그나마 하나는 군 전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 국회의원과 김영환 지사, 그리고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국회에 모였습니다.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5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은 1000만 이용객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우선은. 현재 정부는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주로 신설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충청권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활주로 건설이 진행돼도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든 아니면 민자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체 용역을 벌이고 있는 충청북도는 다음 달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건설안 반영을 촉구하면서 만일에 대비해 청주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편의성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폭발적인 그런 경제성 내지는 공항의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려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두 개의 활주로 가운데 하나는 군 전용, 남은 한 개는 반씩 나눴습니다. 심지어 폭설이 내릴 때마다 공군의 활주로 폐쇄 결정으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있는 활주로로는 완전 이제 한계치에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주로를 놓아야만이 이제 2천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10년 전 2개국 10개 노선을 운항했던 청주공항은 지난해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 26개 노선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곧 6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문가의 토론회도 진행됐는데요. 참석한 이들은 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한지 여러 이유를 짚어가며 활주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도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트럼프발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충북 수출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충북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도 25%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정조준했기 때문인데요. 충북 경제계는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무차별 관세 부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도 25%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천명하면서 충북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의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3.5%. 사실상 반도체가 충북 수출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당장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5% 정도지만 그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예고하면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무려 3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 기업의 그 중국 그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에 이어 충북 수출 2위 품목인 2차 전지도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운 가운데 보조금 축소를 주장하는 만큼 수출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최소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도 미국 수출이 가장 많은 만큼 전 방위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북 무역이 품목뿐만이 아니라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충북의 수출 기업이 3,7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시는 수소의 생산과 안전 등의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소를 직접 생산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충주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값싸게 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들어설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부지입니다. 하루 평균 3톤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은 내년 초 시범 가동을 목표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는 신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루 평균 0.5톤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청주시에서 두 곳의 수소 생산기지가 가동을 시작하면 하루 평균 최고 4톤의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 버스와 승용차 등 청주시 수소 차량 운행 대수는 1,800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루 평균 4톤의 수소를 생산할 경우 수소 승용차 1,000대를 충전할 수 있어 청주 지역 공급량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소 1kg의 전국 평균 가격은 1,200원 선입니다. 청주시는 운송 비용 절감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최고 20% 싼 1kg당 8,000원대의 전국 최저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센터가 수소 1kg당 8,000원 중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의 수소 이용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및 활용이 도시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수소 밸류체인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의 액화 수소 충전소 운영과 함께 내년 준공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가스 안전 허브 센터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국제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이지구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합니다. 항공 부품과 방산사업 업종을 대상으로 간 이번 분양은 23만 9천여 제곱미터, 모두 19필지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12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에어로폴리스 이지구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가칭의 충주시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기본 방향과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한 대상지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주시 모자보건센터는 의료시설과 함께 임신과 출산,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 서비스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4살 지민이는 유전자 이상으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밥을 먹을 때면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는데요.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렵다 보니 발달이 더디고 지적 장애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검사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올해로 4살인 지민이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도 씹기도 어렵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국내에서 질병 코드조차 없을 정도로 드문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게 다진 이유식이나 국물 형태로 밥을 먹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니 밥을 먹을 때면 1시간이 넘게 사투를 벌입니다. 지민이 어머니도 지쳐만 갑니다. 아기도 이제 자기가 먹는 게 힘들어서 먹다가 중간에 잠들거나 아니면 이제 힘들면 울어요. 먹기 싫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식은땀도 엄청 흘리면서 이제 억지로는 삼키긴 하는데. 발달 또한 다른 또래에 비해 2년 넘게 느린 지민이. 더딘 의사소통과 8.9kg의 작은 체격에 2살 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소견을 들며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지민이의 병원비와 검사비, 6 식구의 생계까지 감당하기는 버겁기만 합니다.
네 남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 또한 배에 복수가 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님 혼자 일용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료비라든지 아동 가정의 생계비라든지 지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CJB는 초록의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지민이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려 합니다. 초록의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성금을 모아주시면 지민이 가족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8개 금고에 75명이 등록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대상 48곳 가운데 29곳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고 상당구 우리와 서원구 세빛, 진천군 상진 등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후보자는 위택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페달식 전기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35대 규모로 확정해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청주시는 추첨을 통해 35명을 선정하고 한 가구당 한 대에 한해 구매 금액의 40%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페달식 전기 자전거의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신청자가 3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한 음성군은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총 7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이 진행됩니다. 충주시 평생학습관이 옛 남한강 초등학교 터로 옮겨 재개관했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문화동의 옛 남한강초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12월 이전한 충주시 평생학습관의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습관은 지상 3층 총 면적 3,727제곱미터 규모로 주차장과 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